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이제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평까지 들었던 한동훈 후보가 과반 지지를 받아서 결선 투표 없이 집권 여당의 사령탑에 오를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열어봤더니 이변은 없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건데요. 특히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 모두 한 후보에게 과반 지지를 보내면서 당심과 민심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부분의 의미가 커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득표율 62.84%를 얻어서 이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당원 투표 80%에 여론조사 20%로 경선 규정이 확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한 대표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한 대표는요, 이 민심의 지표인 국민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당심으로 평가되는 이 당원 선거 인단까지 모두 60% 넘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60% 이상 득표율이 나온 건요, 지난 2017년 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당시에 홍준표 전 대표가 기록한 65% 이후 처음인데요. 어쨌든 이 다른 후보들이 전당대회 동안 한동훈 때리기에 주력을 했지만 결국 표심에는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을 믿던 투표율이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했지만 이 역시 이 어대한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개표 결과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가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경선 내내 강조했던 핵심 메시지는 변화, 혁신, 미래 이거였습니다. 그런 그가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대표직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변화와 혁신, 그리고 이를 통한 재집권을 바라는 보수 지지자들의 절박함이 컸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총선 참패 후에 직면한 정부와 여당의 위기 상황이 표심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이대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2027년 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당 쇄신을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인물로 한동훈 대표에게 거는 지지층의 기대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여당의 안정보다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당심이 더 크게 작동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선 내내 혁신과 미래를 강조해온 한 대표는 어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도 변화의 방점을 찍었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TV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60%가 넘는 득표율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막상 이 수치를 받아보고 나니까 제가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이 후보들 중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말한 후보였거든요. 우리 당원 동지들과 이 우리를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열망이 정말 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지휘봉을 다시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 야권을 중심으로 586 운동권의 전횡에 주눅 들어있던 이른바 X세대가 여당에서부터 이 정치 주류로 올라서는 일종의 세대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1973년생, 90년대 대학을 다닌 전형적인 X세대입니다. 이 90년대 대학을 다닌 X세대는요, 풍요의 시대를 누린 첫 번째 세대인데요. 이 천편일률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개성을 존중해서 이 86세대로부터 버릇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X가 된 건 역시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란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X세대로 분류되는 한 대표가 여당 대표직에 오르면서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낀 세대의 정치 무대 본격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한 대표는 50세로 역대 보수정당 수장으로서는 젊은 편에 들 뿐만 아니라 기성 여의도 정치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혁 동력을 갖춘 인물이란 기대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X세대를 포용력 있고 유연한 집단이라고 설명한 한 대표 지난 발언도 듣고 오시죠. 저희 세대가 그전까지는 외국에 나가는 게 막혀 있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했던 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고 조금 더 그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포용력이라든가 유연함이 생길 수 있었던 세대였다. 제가 특별히 뭐가 되고 싶은 게 어릴 때부터 없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되게 싫어했는데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뭐 저 때나 지금이나 철 안 든 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당대회 경선 내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로 변화와 미래였습니다. 변화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당정 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얘기한 거였겠고요. 그다음에 미래라는 것은 결국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두 가지 큰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또 그 뒤에는 대선이 남아있죠. 결국 그 미래 그 여러 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판을 자기가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로 저희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한동훈 대표가 국민 앞에 보여줄 변화, 그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변화를 알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등장해서 국민들께 소비되고 보여줬던 모습은 마치 유튜브의 쇼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야당과 대립되는 모습을 통해서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정치는 쇼츠 정치가 아니고 대야 사극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야 사극은 정말로 쇼츠는 혼자일 수 있지만 대야 사극은 수많은 조직과 스텝과 그리고 연출과 대본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과연 그렇게 큰 그림을 준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야 관계에서의 변화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되자마자 야권에서는 먹사니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5가지 요구사항을 간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민생에 대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5만 원 주자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뭔가 새로운 것, 미래지향적인 것을 내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을 압도할 수 있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선결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제 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경우를 가장 무서워할까요? 아무래도 그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기보다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를 재창출, 정치를 부활시키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가장 위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한국 정치에서 정치가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야당, 여당 서로 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당으로 밀어붙여봐야 거부권이 나오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뭔가 법안 진출을 뭔가 입법을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변하건 여당이 변하건 한쪽이 먼저 변화를 하면은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가 먼저 변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근데 한동훈 당대표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여당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후발주자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저는 그게 시작이 아마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있어서 좀 변화된 모습. 본인을 왜 그 일반적인 국민 중에 보수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왜 뽑아줬는지 그런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주장이거든요. 민주당과 무조건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를 변화시켜달라는 요구가 한동훈 후보에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가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민주당도 아마 변화되는 모습으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